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좀 산업전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오늘은 제가 주제로서 5G 얘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 5G 시대 제2의 넷플릭스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이 손가락 한번 까딱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1년쯤 될까요? 4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3G와 이 4G의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3G는 이 다운로드 기반 시스템인 반면에 이 4G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굳이 이런 다운을 받지 않아도 이런 인터넷 체제 안에서 이렇게 클릭만 하게 되면 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모바일로도 손쉽게 TV를 보고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게 됨과 동시에 이 수혜되는 업종, 단연 넷플릭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5G를 등에 업고 넷플릭스는 엄청난 성장 가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2011년 이 4G가 이 상용된 이후에 대략 뭐 $7 수준이었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은 $433 수준에 달하고요. 이 몇 배입니까? 그냥 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5G 체제 하에서 이런 제2의 넷플릭스를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편을 제작해봤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그러니까 이 작년에 5G 통신망의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어요. 뭐 구독자분들도 이때 당시에 이런 업종의 주식을 보유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뭐 들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름을 좀 거론을 하자면 대표적인 통신 장비주로 KMW 그리고 OE솔루션이 좀 대표적이고요. 이런 업체들이 당연히 영업이 실적도 좋고 이런 실적에 힘입어서 주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해요. 뭐 이렇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 이 걷잡을 수 없이 자비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줍니다. 다만 이때 2019년 10월 이후에 이 미국의 하웨이 규제가 시작되면서 통신 업종의 이런 차익 매물이 좀 실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9년의 섹터 중에 이 대장을 뽑자면 여전히 이 통신 장비 업종을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지속 상승할 수 있는 것의 그 성장 배경은 뭐가 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 실적이죠.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기 훨씬 전부터 당연히 5G 태세를 갖추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전인 이 18년 이 4분기에 통신 장비의 발주가 시작되면서 19년 1분기부터 해가지고 통신 장비주들의 실적이 급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통신 장비 최대 업종으로 꼽히는 KMW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이 18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그냥 보릿고개를 지나게 되고요.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지속되는 국면이 이어졌지만 이 19년 1분기 1기 때부터는 248억, 2분기 555억, 3분기 578억에 달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180도 이런 식으로 바뀐 면모를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거 내가 19년 초에 한번 탑승해서 그냥 존버만 했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통신 장비주는 이런 상용화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에 이 매출과 이익이 이런 식으로 급성장하면서 4분기에는 이 화웨이 이슈 노이즈가 발생하기 전까진 이런 식으로 급성장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주가 폭등의 배경에는 원래 이 적자만 하던 이런 회사가 갑자기 이 이익개선폭이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KMW와 OE솔루션의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작년만큼 이렇게 단연 큰 폭으로 오르진 쉽지 않아 보이고 적자에 허덕이다가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대폭 개선되는 그런 폭과 지금 이미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개선하는 마당에 여기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작년에 엄청난 수준의 이런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그 성장폭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뭐 업체별로 또 뭐 실적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기업을 보는 안목이 조금 본인이 특출나다면 또 모를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올해 실적 성장률이 그닥 이 19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렇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작년 대비 성장폭이 조금은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5G가 뭐 과거의 이 3G와 이 4G를 이때 시기에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과거에도 대략 2년 정도 설비 투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면서 그냥 이후에는 뭐 보안만 하고 AS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런 업종에 이 주가가 상당히 오른 마당에 이런 업종에 지금 발 담그기는 좀 부담스러운 밸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엄청나게 올라버린 이런 통신장비 업종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 후속주에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될지, 그 후속주는 누가 이 선두주자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5G 통신망에 대해 좀 공부를 해봐야겠죠. 일단 뭐 한 번씩 5G, 4G 이런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뭐 저도 막 찾아보면서 조사한 것을 알려드리면,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드리면, 5G의 경우 이 4G에 비해 전송 속도는 무려 20배, 체감 전송 속도는 10배 이상, 그리고 최대 연결 기기 수는 100만 개에 이른 10배, 그리고 데이터 처리 용량은 100배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를 합니다. 뭐 10배, 20배, 100배, 뭐 솔직히 뭐 정확하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확실한 거는 이 4G보다는 이 상당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커넥션 또한 장난이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나 뭐 동영상 다운받는데 그냥 하나 둘 2초 정도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고요. 4G망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겁나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뭐 고속철도 내에서 500km까지는 뭐 끊기지 않는 데이터밍을 보여준다고 하며, 전송 지연 또한 이 매우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쓰기에 약간 이 답답함을 아예 못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작업하다 보면 이런 로딩 중 이런 것 뜨면 평소에 뭐 짜증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적 한두 번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답답함 자체를 좀 없애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투자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차량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행이 될 경우에 이 5G 기반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통하는 데이터 속도와 전송 지연이 없다 보니 이런 자율주행 하에서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제거시켜 주고요. 그래서 사람이 반응하고 인지하는 것보다 이 5G 기반 하에서는 허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이 차량 간에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주고받으면서 또 신호가 이루어지고 또 반응하면서, 당연히 자율주행이나 IoT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이 5G가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5G의 특징은 결국 이런 면모를 볼 때 초고속이고 대용량이고 연결은 초빠르고 지연은 없는 이런 상태로 말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성이 우리가 이 4차 산업을 흔히 이야기하는 자율주행, IoT, VR 이런 거에 아주 밀접하게 접목될 수 있는 이런 산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우리 뭐 걸리니까 걸리버 이런 핸드폰 쓸 때 한번 기억을 하시죠? 5G 기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그때 당시에 통신 컨셉에 맞는 컨텐츠가 항상 탄생을 했고,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탄생시킨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문자 서비스, 음성 서비스 이런 게 보편화되었고 인기가 많았죠. 이때 당시 뭐 휴대폰 어떤 사람들도 많이 보급되고 보편화되면서, 이때는 무엇보다도 이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입자가 증가하니까 이 엠빵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통신사가 이익률이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2000년 중반쯤 영상통화 이런 게 좀 생기게 돼요.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 같은 게 좀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나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mp3 파일 같은 거 이런 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폰에 넣어두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게 이 mp3 시장인데요.
원래 이거 생기기 전에는 음반 시장이 음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그 나머지 뭐 오프라인 공연 시장이 좀 차지를 했었는데 이때 뭐 3G 통신망이 이렇게 서비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 당시 2005년쯤 이 MP3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는 길거리에 뭐 음반 가게를 좀 흔히 볼 수가 있었지만 2005년 이후에는 음원 가게들도 줄줄이 문을 닫게 되고요. 그래서 음원 시장의 성장이 이 MP3의 등장과 함께 고속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MP3의 등장도 2005년 말 이 3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거의 2005년에서 뭐 한 2011년까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뭐 또 MP3라고 영원하겠습니까? 또다시 4G가 나타나게 되면서부터는 다시 MP3 시장의 성장은 다시 꺾이게 되고요. 4G부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원래 3G 기반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화를 다운받고 노래를 다운받아서 뭔가 들어야 하는데 스트리밍은 그냥 플랫폼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인터넷 기반화에서 곧바로 노래를 듣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곧바로 MP3의 영역은 이런 식으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G부터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연이 되면서 이런 관련 산업의 성장이 또 두드러지게 되고요. 대표적인 수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유튜브가 해당이 되죠. 뭐 예전에 뭐 3G 환경에서도 유튜브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뭐 뚝뚝 끊기고 로딩 걸리고 끊기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모바일로 보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 4G가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요새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폰 하나 딱 들고도 지금 깍시 영상을 보고 있듯이 컨텐츠 스트리밍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가능해지면서 이런 관련 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또 개인 채널 방송과 이용자 또한 많아지면서 급속도로 전성기를 맞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넷플릭스 컨텐츠 스트리밍 업체들도 있고요. 글로벌 가입자 뭐 한 2억 명에 달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의 원래 의도가 좋은 컨텐츠를 월 일정 금액 이렇게 정액으로 무제한 제공하자였는데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 같은 애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스트리밍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면서 솔직히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거 따라하면서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이런 다른 업체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줄줄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전히 꾸준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세상은 급속도로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구에 얽매여 있으면 투자 포인트를 찾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 고정관념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각 세대별로 해서 이동통신망이 갖는 그 특성이 있었고 통신망에 적합한 그 컨텐츠들이 무한 발전하게 됨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3G 통신망은 다운로드가 활발해지면서 P2P 이런 컨텐츠 기업들 그리고 뭐 MP3 같은 다운로드 컨텐츠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4G에 들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 중심이 되면서 유튜버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이 흥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영화, 드라마,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5G 통신망이 변하면서 흥하는 컨텐츠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통신 장비주에 이은 넥스트 5G 종목의 통신업을 바탕으로 한 과거 3G, 4G 때처럼 앞으로 주도하는 산업이 뭘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G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뭐니 해도 전송 속도가 겁나게 빠르다는 점, 그리고 용량도 매우 크고 연결은 완전히 빠르고 그리고 지연은 이 사람이 못 느끼는 수준이라는 점,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연간 산업들도 본격적인 성장에 접어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5G 통신망의 특성을 보면 결국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자율주행, IoT, VR, IR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걸 좀 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넥스트 20년대는 이런 산업에 본격적인 수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산업은 모두 통신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고 전송량은 엄청나고 네트워크 그리고 지연 속도도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5G 기반화에서 수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과연 그 수혜를 본격적으로 입을 것인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IoT 사물 인터넷 사용 행동이 결국 구축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네트워크 접속이 지금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뚜렷하게 아직 보이진 않고 있지만 향후 몇 년 이후에 이런 5G 상용화가 더더욱 본격화되면 본격화될수록 아직까지 이런 IoT 산업 부분에 이 본격적인 투자와 그 기미가 뚜렷하게 아직 보이진 않고 있지만 향후 몇 년 이후에 이런 5G 상용화가 더더욱 본격화되면 본격화될수록 이런 IoT 기반 관련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물 인터넷 기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를 주고받는 데이터 수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거고요. 19년 4월 5G 서비스가 글로벌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에 국내 무선통신 데이터 트래픽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4G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이 데이터 트래픽이 여전히 이렇게 높지만 앞으로 5G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4G 서비스 가입자에 비해 5G 서비스 가입자 수가 495만 명, 이는 대략 전체의 7%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래픽 증가폭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증가폭이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5G 환경하에서 당연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전달력을 높이고 사질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냥 흔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이 VR 산업에도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쪽의 수요도 이런 식으로 점차 증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5G 기기로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둘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맞게 또 컨텐츠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하고 이런 5G 환경에서 그래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가 결국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5G 환경하에서는 네트워크 슬래싱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슬래싱은 결국 지금 4G 이동통신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형태라고 본다면 5G 이동통신 하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AR, VR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같은 요소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영역들에 맞춰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되어도 다른 이런 공급망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이 4G 체제하에서 자율주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쪽에서 이렇게 급하게 발생하게 되면 자율운전의 이런 통신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 5G 체제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 이렇게 트래픽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더라도 철저히 이렇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꼽을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컴퓨터의 기능이 본래 하드웨어가 되지 않고 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게 되면서 어디서든 내가 네트워크에 접속만 하면 집안에서 그냥 짱박혀 있으면서 컴퓨터를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또한 이 5G의 이런 상용화가 이뤄짐과 함께 점진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는 뭐로 보나 이 저장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다는 점, 어디서나 손쉽게 접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PC, 스마트폰 어디서든 자유롭게 다양한 기기에서 그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아주 실용적으로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유망하고 안 유망하고를 떠나 결국 이 사람들이 편하면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 또 돈이 되고 그 부분은 또 돈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조차도 이 5 체제의 클라우드 통신망은 데이터 안정성과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봐도 관리하기 편하고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점차 이런 시장의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이미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구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데 이 5G 체제에서도 이런 기업들 여전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언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또 투자로 이어질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직 통신장비 업체들처럼 실적 성장기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섣불리 지금 당장에 이 투자를 하기에 좀 애매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산업 분야의 맥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을 공부해서 나아간다면 기업을 고르는 눈 또한 우리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이번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언택트 기술이 더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5G 상용화 이후에 결국 데이터 트래픽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아직 5G 가입자 수가 10%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트래픽 관련 수혜 업종을 좀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또 지금의 유튜브처럼 앞으로를 선도할 AR, VR 같은 이런 플랫폼은 어떤 기업이 주도를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과거 뭐 3G, 4G, 5G에 이어서 그 통신 업종에 맞게 그에 맞는 플랫폼이 생겼다 사라지게 되면서 과거의 향수에 여전히 억눌려 있던 기업은 가차없이 쇠퇴를 맛볼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적응력을 높여간 기업은 계속적으로 태어났고 성장한 국면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섹터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천히 전부 다 공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내용은 업데이트해 나가고, 차후에는 업종별로 또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양질의 자료 항상 제가 밥상 차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